애초에 도면에 그냥 수치만 표시하고 뭐 기호 표시해주면 끝날 걸 굳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끼워 맞춤의 종류의 공차가 요 범위인데 이 범위를 계속 그 도면마다 지정해주기가 어려우니 그냥 문자로 규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그러면 도면에 수치 다 표기해주고 거기에다가 기호를 써준다는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있는 그 그림은 일부러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따와서 이 옆에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영씨. 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없는 도면을 갖고 왔어요. 끼워 맞춤하는. 실제로 여기서 그 억지 끼워 맞춤 공정을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축에다가 한국엔 베어링을 많지 그런 게. 베어링을 삽입할 때, 이렇게 씌운다고 해야 되나? 축에다가. 근데 베어링 케이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축에다가 이렇게 씌우고. 일반 장비에서야 뭐 공차 개념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기다 써놨어도 대충 안 지켜도 그냥 대충 만들어. 왜냐면 가격이 아까도 좀 단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안 맞아도 그냥 대충 조립해서 판매하고 해서 결국 내가 어떤 걸 사는지 복불복이야. 잘 맞는 걸 내가 살 수도 있고 엉성한 걸 내가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고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정밀해지는 거고, 그 극단에 있는 게 이제 비행기나 우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닌데 가격이 수천만 원씩 하지. 근데 딱 만져보면 정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차가 굉장히 정밀한, 우리가 정밀 공차 부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별것도 아니라도 만드는데 기억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예 좀 작게 만들어 내가 가공하게. 그러면 리머로 뚫거나 뭐 너무 그러니까 너무 크면 이건 방법이 없지만 작으면 내가 가공을 해서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후 작업을 내가 하더라도 차라리 크게 만들지 마. 작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작업을 하지. 현장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꽤 돼. 지금 나가는 장비에서도 많아요. 사실. 맞아. 사실 그래. 그 작업자의 노하우로 맞춰가지고 조립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조립물과 막 이렇게 연결돼서 누적 공차 때문에 형합성이 안 맞는 것들. 틈 생기는 거. 그 틈에도 이제 제품을 설계한 사람들이 규격을 정해주거든요. 이 사이드 판넬과 여기에 이 갭은 뭐 3mm 이내여야지 뭐 합격된 제품이야. 그렇게 인증을 받았어. 그러면 사출물은 휘어서 안 맞는데 조립해서 막 4mm가 벌어졌어.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물어가지고 히팅으로 싸가지고 그걸 휘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1억 5천이 넘어가는 장비인데 의사가 봤을 때 여기 단차가 여기랑 여기가 안 맞아. 우리가 자동차 고를 때도 그러잖아요.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도 이 단차가 안 맞으면 아이 그지간에 실력 없네 그러는데 같은 스펙의 같은 장비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오잖아. 근데 이 장비에서 A라는 장비에 쓰인 부품과 B라는 장비에 쓰인 부품이 달라. 여기는 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라이트가 없어. 근데 같은 스펙이야. 배선 위치가 다르고 마킹이 달라. 이거 어떻게 정비해 나중에? 중국 애들이 그따구로 조립을 하는 거야. 원진이가 다 발효시키는 거야.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납품을 못 나가. 납품을 못 하니까.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적응을 해서 맞춰. 뭐 비견한 예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부터 볼보가 중국차가 됐잖아 지금은. 소유주가 중국에 있으니까. 그럼 만드는 것도 중국에서 만들었고 수입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첫 해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볼보가 고속도로에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진 상황으로 발생을 했었어. 새 차, 한 달도 안 된 거. 알만하지. 그래서 알아야 돼. 내가 실제로 만지고 다루고 뭐 일상생활에서 만지든 뭐 자동차를 사든 뭐 직업적으로 내가 접하는 기계든 누가 어떤 컨셉으로 만드는 장비의 정밀도인지. 예를 들면 너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만지는데 야 이게 퀄리티 정말 좋다 잘 만들었구나 이런 장비 만질 때 뭐 마음가짐과 와 이거 엉망인데 야 여기서 작동하다 이거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실제로 다칠 수도 있어. 그래서 장비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 거야. 이런 설계 과정부터 너희가 좀 지식이 있어야 그런 장비의 뭐 컨셉이라든지
제조 완성도, 내구도 그거에 따라 작동하는 사람도 이 장비를 다루는 사람도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쓰는 기계 같으면 내가 아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거 쓰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지금까지 내가 봤던 헤어드라이어보다 가장 퀄리티가 좋구나라는 걸 인정하지만 이것도 완벽은 아니야. 잘못 만들어진 데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이거 특히 이제 스위치 중에 하나인데 이 스위치 다룰 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꼭 밀어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게 있어. 그 스위치가 망가지거든 그게. 정비하는 거나 사용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아니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밀하게 만들고 싶지 딱 맞게. 근데 그게 현실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단가가 올라가. 맞아. 정비성을 고려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 사용성을 고려하면 또 단가가 올라가. 근데 그거를 단가를 줄일 수 있게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맞아. 이제 뭘 실력인데. 포기하느냐지. 실력인데. 그 사용성까지 오는 데는 사실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정비성까지도 오기가 쉽지 않고 그냥 이 형태만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구도만 보장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 최적화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최적화해서 딱그 금액대에 맞추고. 아까 말했던 형합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직진도가 안 맞아서 뭐 요렇게 가공이 됐다. 예를 들어 요 제품인데 요렇게 가공이 됐다. 요렇게 벽면에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떠서 이 나중에 커버가 조립될 때 이쪽이 들뜰 수도 있고 이 중간 브라켓이 그 직지성이 안 나오면 예를 들면 뭐 한 얘기고 사실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잘못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0.1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사실 0.1 단위도 못 맞추는 거는 잘못된 거야. 이건 FDM 방식이고 이거는 SLA 방식인가? 3D 프린터의 정밀도가 이 정도 나오나? 공차가 어느 정도 나와? 요즘에 나온 이건 지금 한 1,000만 원짜리 장비에서 뽑은 거고 이건 한 1억 얼마짜리 장비에서 뽑은 건데 1억 얼마짜리 거는 거의 한 10분의 1 그까지는 거의 맞아요. 이거는 그 수지를 레이저로 조사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공해서 맡긴 것보다 재료비가 더 비싸. 그치. 제작국에서 나오는 퀄리티는 어느 정도 저기 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3D로 뽑은 게. 근데 이거는 그냥 적층 방식으로 뽑은 거예요. 솔레노이드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시끄럽네요. 아니, 시끄럽기보다도 느낌이 좋지 않은 게 그냥 툭툭 치는 느낌이 나니까 모터는 그래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다르지 전혀. 똑같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거.